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교과서 148페이지의 개통수 작성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먼저 교과서와 학습지를 가지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학습 목표는 생물체의 구조와 기능을 진화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개통수를 작성해보자입니다. 자, 여러분 개통수, 개통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 개통이라는 것은 다양한 생물들 간의 진화적 유형 관계입니다. 유형 관계가 약간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진화적 경로, 얼마나 진화적으로 가까운지, 먼지, 이러한 것들 간의 어떤 표현이 바로 개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통수를 작성하고 뭐 분류를 하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진화학에 근거하여서 작성이 됩니다. 자, 이 다윈의 진화론 여러분들 통합과학 때 배우셨죠? 네. 이 진화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개통이라는 것은 생물의 세부 학문 중에서도 분류학이라는 학문에 속합니다. 자, 분류는 우리가 물건을 분류한다.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서 물건을 분류하잖아요. 책이면 책대로 분류하고 학용품이면 학용품, 또 학용품 속에서도 연필끼리, 샤프끼리, 지우개끼리 이렇게 분류를 하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진화학자, 분류학자들이 특정한 본인들만의 기준, 본인들만의 각자의 기준을 지금 과학사에서는 공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기는 했는데 어쨌든 과학자들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 체계적으로 구분짓는 것이 바로 분류학입니다. 이 분류학은 아까 말했듯이 모든 진화 관계를 가늠해서 생물의 개통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분류는 진화의 역사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통수는 뭐냐면 개통을 밝혀서 생물의 진화 과정을 나무 가지의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통수의 가장 아래쪽에는 공통조상이 위치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어떠한 기준들, 어떠한 특정 형질들, 조상에 따라서 점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갈라지고 지금 이렇게 갈라져서 갈라지는 요 시점을 이제 분기점이라고 해요. 이 분기점에 따라서 갈라지는데 지금 침팬지와 개는 유형 관계가 가장 가까운 것을 개통수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 같은 조상, 같은 형질을 중심으로 해서 분기점이 형성이 되었고 이렇게 갈라지는 기점에 따라서 두 갈래로 갈라졌고 종이 분화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오른쪽 보면 이쪽과 왼쪽과는 반대로 이 오른쪽 부분은 서로 다른 진화를 경로를 거쳐서 변화를 해서 분기가 된 것입니다. 분기되었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 이쪽에서도 분기점에 의해서 두 갈래 길로 갈라집니다.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악어는 도마뱀과 진화적으로 가까울까요? 아니면 새랑 가까울까요? 우리가 생겨 먹은 모양만 봐서는 도마뱀이랑 악어랑 더 진화적으로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공통조상을 공유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새와 악어가 오히려 진화적으로 더 가장 가까운 관계임을 이 개통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생투 가서 더 복잡한 개통수를 그리고 문제 푸는 그러한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보통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가장 뒷부분, 생투의 가장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대다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면접에 이 개통에 대해서 물을지 누가 압니까? 따라서 우리가 수능형의 문제까지는 풀지 못하겠지만 개통수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간단한 작성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한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사진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 새랑 악어가 조금 더 가까운 거? 그쵸?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준 요 개통수 분석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이 개통수를 작성할 때는 아까 말했죠. 나름대로의 기준, 특징들이 있다고. 첫 번째, 생물의 형태, 발생 과정, 지리적 분포, DNA 염기 서열 등으로
개통수를 작성을 할 수 있고 또 가급적 환경이나 계절 등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서 관찰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온 개통수를 한번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자, 148페이지 개통수를 보면 지금 그림 4-41 개통수에서 보면 종 A가 공통 조상인 X에서 이렇게 진화해서 종 G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 지금 공통조상 X에서 A와 G가 진화되었으므로 두 종을 같은 속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반면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개통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졌고 E, F, K, C가 있습니다. 자, 이 개통수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종 E와 K와 C 중 E와 더 가까운 애는 누구일까요? 종 E와 더 가까운 애는 누구일까요? 바로 K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 종 E 같은 경우는 Y라는 공통조상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K랑. 그런데 따라서 그래서 K와 조금 더 가까운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이 C는 종 C는 Y를 공유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Z에서 공유하고 끝나버리는데 이 종 E는 K와 이 Y의 공통조상까지 공유를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분류의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서로 공유하는 형질,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오게 되고 공통점이 많을수록 가까운 종으로 간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통수에 대해 조금 이해를 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한번 개통수를 작성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림 그 149쪽, 150쪽, 그 다음에 152쪽 보면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막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옛날에 이거 막노동으로 개통수를 다 이거 그려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생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보여준 이 표로 한번 간략하게만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가와 마에 대한 개통수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라지 A부터 라지 B까지는 각 개체군의 특징입니다. 개체군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묶어볼 거예요. 자, 종 가나다라 마를 보면 일단 가나다라 마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형질이 있어요. 과연 뭘까요? A, B, C, D 중에? 그렇죠. 뭐예요? B죠. 아, 그렇다면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B라는 이 거대한 공통조상을 B라는 형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B라는 형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거 한번 표시해 볼게요. 형질 A가 있으면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다와 마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D 같은 경우는 가와 라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더 많은 거. 자, 형질 A는 가나, 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질 A는 가나, 라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가와 라는 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 안에서 가와 라를 또 묶을 수 있겠죠? 뭐에 의해서? D라는 형질에 의해서 이렇게 묶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종이 뭐가 있죠? 다랑 마 있죠? 자, 다랑 마는 형질 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질 A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C 이렇게 그리고 다마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정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잘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벤 다이어그램을 중심으로 우리가 표도 받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으니까 이제 개통수를 조금 더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개통수를 작성하는 방법. 첫 번째, 공통조상의 줄기를 그리고 가와 마의, 가에서 마의 공통 특징을 줄기 옆에 써라. 자, 공통조상을 이렇게 그리고 공통조상의 줄기를 그리고 자, 공통조상이 가지고 있는 형질은 뭐예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형질 바로 B를 여기다가 씁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가지가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두 갈래 길로 나뉩인데 자, 우리가 형질 A를 나가라는 가지고 있었죠. 형질 A 나가라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나가라 이렇게 그리고 자 그러면 가와 라가 가지고 있는 형질인 D를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표시 안 한 다마는 다마 쓰고 여기에 C를 쓰면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그리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객관식이잖아요? 수능도 객관식이에요. 이거를 쓰라고 할 수는 없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개통수가 주어졌을 때 해석은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치?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자, 가는 라와 유형 관계가 가장 어떨까요? 뭘까요? 가까울까요? 가는 라와 유형 관계가 가장 가깝다. 그쵸? 그 다음에 다는 마와 유형 관계가 가장 가깝다. 겠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라는 다보다 나와 유형 관계가 더 땡땡땡. 라는 다보다 나와 유형 관계가 더 가깝겠다. 그치? 왜? A를 공유하고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가나라의 공통조상에는 특징 A와 B가 모두 포함된다. 그치? 왜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조상이 B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다와 마의 공통조상에는 B와 C가 모두 포함된다. 겠다. 이렇게 해석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통수 작성 괜찮죠? 더 어렵지만 우리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생투 아직 안 배웠잖아요. 수고했습니다. 저거 다 채워두세요. 그리고 노트에 다 붙여주셔야 됩니다. 검사할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질 못하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학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학명은 되게 생소할 거예요. 자, 학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자, 이 학명은 우리가 그 린네라는 사람의 이명법 체계에 따라 이제 그 학명을 표기를 합니다. 뭔 소리인지 1도 모르겠죠?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 기준이 있는데 린네가 대빵이야. 이 린네라는 사람이 모두한 생물의 명칭을 정한 거예요. 명칭을 정했는데 그 명칭을 정하고 그 명칭을 쓰는 방법을 이명법이라는 법칙으로 우리가 생물학자들, 식물학자들, 분류학자들이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한 생물을 연구하거나 미생물을 연구하거나 뭔가 미생물을 연구할 때도 이 종속명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연구할 때 학명을 항상 먼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 C 엘레강스 내가 쓸 때 이거 말해준 적 있나? 우리가 너네 그 예쁜 꼬마 선충 C 엘레강스 쓸 때 C 엘레강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기울임체로 써야 돼. C 엘레강스 이걸 이탈릭체로 써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제 오늘 말을 해줄게. 이 린네 이명법 체계에 따라서 학명을 쓰는데 아까 말했죠. 학명은 우리가 이명법 체계로 쓴다고. 자, 이명법은 뭐냐면 그냥 이거 외워야 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외우세요. 속명, 종소명, 명명자. 이게 이명법이에요. 속명, 종소명, 명명자. 이게 이명법이에요. 자, 속명이 뭔지, 종소명이 뭔지, 명명법이 뭔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속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렇다면 분류의 계급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분류의 계급. 선생님 필기를 할게요. 분류의 계급. 자, 분류의 계급은 우리가 종, 속, 이거 외우세요. 과, 목, 강, 문, 개, 역. 외워야 돼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종속 과목 학문 개혁, 종속 과목 학문 개혁 다 같이 크게 종속 과목 학문 개혁.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죠. 분류라는 거는 어떤 특정 기준을 공통점과 차이점, 특정 기준을 근거로 해서 분류를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분류를 했을 때 무리를 지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인천에 살잖아. 인천에 살아. 너 어디 사니? 만약에 여러분들의 주소에 대해 내가 분류를 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는 인천시에 살아요. 서울시에 살지 않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인천시, 서울시, 뭐야 어디야? 뭐야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있겠지. 자, 그럼 우리 인천시에 살고 그 다음에 인천시 중에서도 서구, 중구, 동구가 아니고 남동구에 살아요. 그치? 거기 중에서도 어떤 애는 간석동에 살고 어떤 애는 뭐 서창동에 살고 어떤 애는 만수동에 살고 만수동에서도 몇 번지에 사는지 그리고 몇 번지에서도 몇 호에 사는지 몇 층에 사는지 이렇게 우리도 주소를 분류를 하잖아. 생물도 똑같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생물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한번 보면 우린 사람이니까 한번 사람부터 찾아보자. 자, 사람은 우리가 사람 종이에요. 우리가 사람이잖아. 사람 종. 종. 영어로 스페시스. 그치? 사람은 사람 종이고 사람 속에 속해. 사람 과에 속해. 그리고 영장목에 속해. 영장목에 속하고 포유 강에 속하고 척삭동물 문에 속하고 동물 개에 속하고 진핵생물 역까지 분류가 됩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 속하고 사람 과에 속하고 영장목, 포유강, 척삭동물, 동물계, 진핵생물이야. 어때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역쪽으로 갈수록 더 큰 범위라는 것을 이해가 되죠? 자, 따라서 이러한 작은 분류군들, 이거 분류군이에요? 종이라는 분류군들, 작은 분류군들 여러 개가 모여 한 단계의 큰 분류군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보면 여러 개의 속이 모여서 하나의 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큰 범주로 공통점이 있는 관계가 있는 애들끼리 묶고 그 과들은 또 목으로 묶이고 이 목들은 또 강으로 묶이고 강들은 문으로, 문들은 개로, 개들은 영역, 역으로. 이 역은 나름 최근에 이제 엮인 애인데 이렇게 묶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목련을 좋아하기 때문에 목련을 내가 조사를 해봤어. 자, 여러분도 각자 좋아하는 동식물들을 찾아보세요. 나는 목련을 좋아해. 목련, 영어로 매그놀리아. 너네 그 아이스크림만 생각하지 마. 매그놀리아가 목련이야. 자, 목련, 그 다음에 매그놀리아 속, 목련 속, 그 다음에 목련과, 목련목, 약간 목련은 개꿀이네. 목련강, 목련문, 식물계, 그 다음에 진핵생물 역. 이렇게 묶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 이 분류의 계급, 분류군을 이해를 했으면 다시 학명으로 돌아올게요. 학명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명법은 속명, 종소명, 명명자로 쓴다. 이 속명이 뭐야? 속명이 바로 여기에 이 속이에요. 속명, 속명, 속. 이 속을 말하는 거야. 이 속이. 오케이? 사람. 심 썼죠? 여기 위에 썼죠? 그 다음에 꿀풀 같은 경우는, 자, 꿀풀을 볼게. 식물의 이름. 프루넬라, 에시아티카, 나카이. 이게 이제 꿀풀에 대한 학명이에요. 이 뭔 소리냐면, 자, 꿀풀은 프루넬라라는 속에 속하나 봐. 자, 속명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 꿀풀이라는 거에 이름을 정했어. 우리도 각자 윤서정이라는 이름도 있고, 너네 각자 이름이 있잖아. 이름을 정했어. 아시아티카라는 종소명을 여기 정한 거지. 정했고, 이 종소명을 붙인 그 최초의 사람, 우리가 저작권도 최초로 특허낸 사람, 최초로 그 저작권 등록을 한 사람이 주인이잖아. 얘도 똑같아요.
식물이나 동물 같은 경우 최초로 명명한 사람, 최초로 발견해서 최초로 논문에서 학계에서 진화학회에서 발표를 한 사람이 그거에 취득권을 갖게 되고 그걸 선취권이라고 하는데 그 선취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 명명자예요. 명명자. 명명한 사람, 명명자. 나카이라는 사람이 명명했나봐. 꿀프를 발견을 하고. 오케이. 그리고 식물의 학명 같은 경우는 반드시 명명자를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동물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대요. 자, 양지꽃 같은 경우 보면 뭐 어떻게 있는지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프레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린네가 린네가 명명자인가 봐요. 자, 그리고 여기 이거는 너네가 대학생 돼서 배우는 거. 벌, 메이저, 맥심. 이 뭔 얘기냐면 이제 이 양지꽃을 변종된 애를 또 누가 진학적으로 변종된 애를 발견을 했나 봐. 누가? 변종에 대한 명명, 변종을 발견해서 명명한 사람. 맥심이라는 사람이 이 양지꽃에 대한 변종명을 이렇게 정했고 변종이 됐다 뭐 여기까지 표시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이거 너무 어렵다. 몰라도 되시고 그냥 TMI예요. 이건 TMI 나중에 배우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속명, 종소명, 명명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속명은 여러분들 속명은 어떻게 영어로 우리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이 속명은 대문자, 첫 글자가 대문자예요. 그리고 종소명은 여러분들 얘는 형용사 취급을 하기 때문에 얘는 소문자. 첫 글자 소문자. 명명자는 당연히 사람 이름이니까 대문자. 첫 글자가 대문자. 자, 그리고 어때? 또 다른 특징. 속명이랑 종소명까지는 얘는 이탈릭체, 기울임체로 쓴다. 기울이면 돼요. 이탈릭체로 쓴다. 근데 명명자 같은 경우는 기울임체가 안 된다. 정자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밑줄 같은 걸 그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속명이랑 종소명은 길기 때문에 그리고 막 이탈리치로 쓸 수 없을 경우 뭐 밑줄 치기도 하거든요. 얘는 밑줄 칠 때도 있어. 근데 보통 기울이지. 근데 명명자는 밑줄도 치면 안 됩니다. 사람 이름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내가 한번 써볼게. 사람을 쓰면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 만약에 호모 사피엔스라 하면 사람 같은 경우는 호모 그 다음에 소문자로 사피엔스 기울임체예요 이거 플러스 린네 이렇게 쓰는 거지 호모 사피엔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학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학명에는 내가 방금 말했듯이 뭐가 포함되어 있어? 속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분류관계에서 생물의 유형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왜? 속명이 같으면 그 상위 단계인 분류군인 과목, 강문계 여기 같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학명에는 이러한 의미도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삼명법이라고 해서 속명, 종소명, 명명자에 더불어서 아종이라는 거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종. 이 아종은 뭐냐면 지리적인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호랑이 같은 경우 우리 코리안 호랑이가 제일 멋있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호랑이도 여러 호랑이 그게 있잖아. 종류가 있잖아. 뭐 그래서 그 코리아 호랑이는 이 아종을 표시를 해요. 꼭. 그리고 코리아 호랑이 영어로 타이거 뭐 코리아 뭐 어쩌고 뭐이 얘기가 나와. 한번 찾아봐요. 동물 같은 경우는 산모인법을 쓰기도 해요. 왜냐면 지리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식물은 잘 모르겠어요. 식물은 거의 산명법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연습 문제. 다음은 은행나무의 학명이다. 속명, 종소명, 명명자는 무엇인가? 자 속명 뭐예요? 속명? 은행나무 속명? 오케이. 긴 코. 그 다음에 종소명. 소문자로 시작하고 기울임체인 종소명. L. 점. 아까 점. 이 점은 뭐냐면 그냥 그 보통 린네 할 때 L 하고 점 찍는데 이거 줄였다. 뭐 이런 말이에요. 명명자가 L이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수행평가를 볼 수 있어서 민들레의 학명을 내가 써내라고 했어. 예를 들어. 자, 그랬을 경우 답안지들 지금 1번 강대규가 이렇게 썼어. 2번 누구야? 2번
예동이가 이렇게 썼어. 자, 3번 종현이가 이렇게 썼어. 4번 강혁이가 이렇게 썼어. 5번 규호가 이렇게 썼어. 6번 찬영이가 이렇게 썼어. 자, 누가 맞게 썼을까? 찾아보세요. 선생님 한 30초의 시간을 줄게요. 찾았나요? 오케이. 자, 이게 1번부터 봅시다. 자, 종명, 송명, 잘못 썼다. 송명, 종소명. 자, 명명자를 보면. 자, 얘는 뭐가 잘못됐죠? 그치? 이거 T로 써야 되겠죠? 대문자로. 대문자 T. 다른 건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얘 2번 같은 경우는 이거 기울임체로 안 썼다. 그치? 3번 같은 경우는 기울임체로 썼는데 명명자가 대문자가 아니다. 첫 글자가. 4번 같은 경우는 얘가 소문자여야 되는데 아니고 5번 같은 경우는 얘 기울임체 쓰면 안 되지. 6번 같은 경우는 여기 점 찍으면 안 돼요. 여기 종소명 같은 경우 점 찍는 거 거의 없어요.